혹시 소도시 여행 좋아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저희 부부는 평소에 잔잔하게 감성을 채울 수 있는 소도시 여행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일본 소도시 여행의 매력을 알려드리기 위해 후쿠오카 시내에서 가까운 소도시 두 곳을 다녀왔습니다. 일본 소도시 여행을 아직 시도해보지 못한 분들이 계신다면 저희가 담아온 일본 소도시의 매력들을 모두 알려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일본 후쿠오카현의 남동부에 위치한 우키하는 포도, 딸기, 배, 감, 복숭아 등 과수 재배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일본의 소도시입니다. 과일이 풍족한 지역인 만큼 우키하에서는 과일을 활용한 디저트가 유명하고 과일 따기 체험을 하기 위해 이곳을 찾는 분들도 있다고 해요. 우키하를 여행할 때는 우키하역이 아닌 지쿠고요시 역으로 가야 하는데 그 이유는 상점가나 맛집, 카페 등이 모두 지쿠고요시 역 근처에 모여있기 때문입니다. 하카타역에서 큐슈 신칸센을 타고 쿠르메역까지 약 18분, 쿠르메역에서 규다이 본선으로 약 45분을 더 가면 지쿠고요시 역에 도착할 수 있어요. 환승 없이 한 번에 갈 수 있는 유후특급 열차도 있는데 소요시간과 열차 요금이 신칸센을 이용하는 루트와 큰 차이는 없지만 운영시간이 많지 않아서 저희는 환승해서 가는 루트를 선택했어요. 열차는 JR 큐슈 홈페이지에서 미리 예약할 수 있고 요금은 1인당 2,180엔이었어요. 하카타역에서 티켓을 수령할 때는 예약 시 설정한 4자리 숫자와 결제 시 사용한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가 필요하니 열차를 미리 예약하시는 분들은 잊지 말고 꼭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티켓을 밟거나면 환승할 때 사용할 티켓까지 모두 한 번에 나오는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환승용 티켓까지 2장을 개찰구에 한 번에 넣어야 한다는 점이에요. 티켓 발권을 마쳤다면 신칸센 타는 곳으로 찾아가면 되는데 하카타역 내에 표지판이 잘 되어 있어서 찾기 어렵지는 않았어요. 신칸센은 지정석 칸과 자유석 칸이 나누어져 있고 저희가 탔던 사쿠라 열차는 1에서 3호차가 자유석 칸이었어요. 저희가 탔을 때는 자유석에도 자리가 제법 있어서 목적지까지 편하게 앉아서 갈 수 있었습니다. 쿠르메역에 도착해서 계단을 따라 내려가면 제레선 갈아타는 곳을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열차는 전체 2량 정도 있는 아주 작은 열차인데 우리나라 지하철 같은 느낌이었고 창이 넓어서 지나가면서 보이는 일본 시골 풍경을 충분히 눈에 담기 좋았어요. 열차를 타고 지쿠고요시 역으로 가다 보면 타노시마루 역도 볼 수 있는데 일본의 요괴 캐릭터인 카파를 테마로 한 카파테리아에서 카파를 닮은 디저트와 브런치를 먹어보고 싶으시다면 들러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우키하를 여행하실 때는 가장 먼저 우키하 관광 안내소를 들러주는 것이 좋은데 관광 안내소에서 무료로 짐도 보관할 수 있고 자전거도 대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일본 소도시 여행의 시그니처라고 불리는 자전거 대여는 인기가 많아서 미리 예약하고 오시는 분들도 많다고 해요. 우키하 관광 안내소 내에는 키치코코라는 도라야키 가게도 같이 있는데 빵이 정말 촉촉하고 맛있어서 종류별로 하나씩 전부 사오고 싶을 정도였어요. 우키하 관광 안내소에 방문하신다면 키치코코에서 파는 도라야키도 꼭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관광 안내소에 짐을 보관하고 토토로빵으로 유명하다는 팡노모카로 찾아갔어요. 저희가 방문했을 때는 토토로빵이 솔드아웃이라 30분을 기다려야 한다고 해서 다른 빵만 몇 개 사왔는데 빵 하나하나가 정말 맛있고 퀄리티가 좋더라고요. 우키하 골목을 돌아다니다 보면 옛 일본의 모습이 많이 남아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우키하의 에도 시대의 건축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우키하에서 전통 건물 보존지구로 보호되고 있는 흰벽거리에는 지역 장인들의 공예품을 파는 가게와 카페나 식당 등 여러 가게들이 모여 있습니다. 또 우키하의 명소 중 하나인 나가레카와 길은 특히 벚꽃이 예쁘기로 유명한데 벚꽃이 없어도 길 자체가 예뻐서 자전거를 타거나 산책하러 가는 사람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방문했을 때는 벚꽃이 만개한 시기는 아니었지만 나름의 운치를 즐기며 피크닉도 하고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다 왔어요. 저희가 느꼈던 우키하는 관광객도 거의 없고 정말 평화로운 마을 느낌이어서 다음에는 이곳에서 1박을 하면서 조금 더 시간을 보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우키하를 방문하실 분들이 계신다면
자전거를 대여하셔서 우키야 구석구석을 여유롭게 둘러보시길 추천드리고 우키야의 유명 관광명소인 이나리 신사도 한번 들러보시길 바랍니다. 후쿠오카 시내에서 약 1시간 30분이면 방문할 수 있는 가까운 소도시 히타. 히타는 유명 애니메이션인 진격의 거인 작가님의 출신지로도 유명한데 물이 맑아서 간장, 된장, 술과 온천이 좋기로도 유명한 곳입니다. 히타는 후쿠오카에서 기차, 버스, 렌터카를 이용해서 다녀올 수 있는데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히타를 방문하신다면 배차 간격이나 금액 등 여러 면에서 기차보다는 버스를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저희는 히타역에서 텐진역으로 돌아갈 때 버스를 이용했는데 티켓 발권할 때 직원분께 도움을 요청드렸더니 2인 티켓을 왕복 회수권으로 발권해서 따로 계산하는 것보다 저렴하게 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물이 좋기로 유명한 히타에서 온천을 빼놓을 수 없겠죠. 저희가 이번에 히타에서 다녀온 숙소인 텐뇨스이 노야도는 대욕장에서 노천 온천도 즐길 수 있고 저녁에는 가이세키도 먹을 수 있는 숙소입니다. 텐뇨스이 노야도는 일본의 고급 생수 브랜드인 히타 텐뇨스 회사에서 운영하는 숙소인데 숙소 바로 옆에 생수 공장이 있는 모습이 꽤 신기하게 느껴지기도 했고 숙소 곳곳마다 히타 텐뇨스를 마실 수 있도록 비치해둔 것도 이곳만의 색깔처럼 느껴졌어요. 숙소 위치가 히타역에서는 조금 거리가 있는 편이지만 송영버스를 운영하고 있어서 주변을 여행하는데 크게 불편하진 않았어요. 송영버스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시간을 미리 예약할 수 있고 예약한 시간에 맞춰 히타역 앞으로 가서 히타 텐뇨스이 노야도라고 적힌 차를 찾으시면 돼요. 객실은 세월감이 거의 느껴지지 않고 청소 상태도 좋아서 만족스러웠고 창밖으로 히타 시내와 강이 내려다 보이는 마음 편해지는 풍경도 정말 좋았어요. 텐뇨스이 노야도에는 화장실에 샤워 시설이 없는 일본식 방이 많은데 대욕장에서 즐기는 노천 온천이 너무 좋아서 아침 저녁으로 이용하게 되다 보니 샤워 시설이 없는 객실에서 2박을 머무는 동안에도 큰 불편함을 느끼지 못했어요. 대욕장에서는 실내 온천과 실외 노천탕을 모두 즐길 수 있고 물이 좋기로 유명한 히타인 만큼 온천을 하고 나오니 온몸이 보들보들해지는 기분이 정말 좋더라고요. 저희는 조식과 석식이 모두 포함된 옵션으로 방을 예약했는데 조식은 히타의 특산물과 온천수를 이용해 쪄낸 두부, 고기 등 다양한 요리를 뷔페식으로 즐길 수 있어서 든든한 아침 식사를 할 수 있었어요. 석식은 첫째 날엔 도시락처럼 한상 차림을 준비해 주셨고 둘째 날은 가이세키를 준비해 주셔서 2박을 머무는 동안 매일 다른 요리를 대접받는 기분이 들어서 좋았어요. 온천부터 조식, 석식까지 2인 20만원대로 가성비 좋게 이용할 수 있어서 히타로 가족여행을 오시는 분들이나 히타 가성비 온천 숙소를 찾으시는 분들이 있다면 텐뇨스이 노야도를 추천드립니다. 작은 교토라고도 불리는 히타의 대표 관광 코스 중 하나인 마메다마치 거리. 마메다마치 거리는 히타역에서 도보로 15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어요. 도보로 충분히 갈 수 있는 곳이긴 하지만 히타역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편이다 보니 히타역 관광 안내소에서 자전거를 빌려 타고 가시는 분들도 종종 있다고 해요. 히타역 관광 안내소나 히타 버스터미널에서 유료로 짐도 보관할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마메다마치 거리에 있는 많은 가게들 중에서 저희는 물이 유명한 히타에서 선물로 사갈 만한 술이나 간장이 있는지 보기 위해 히타 쿤초 양조장과 히나고텐에 들렀어요. 히타 쿤초 양조장은 3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는 양조장의 모습을 둘러볼 수 있는 공간과 여러 종류의 일본 술을 구매할 수 있는 매장을 함께 운영하고 있는 곳이에요. 기념품으로 사갈 수 있는 술 종류가 꽤 많았고 몇 가지 술은 직접 시음도 해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히타 간장을 판매하고 있는 히나고텐은 히타 간장도 사고 간장 아이스크림도 먹어보기 위해 들린 곳이에요. 간장이나 된장을 직접 맛볼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직원분들께서 적극적으로 권해주시더라고요. 저희는 히나고텐에서 가장 인기 있다는 맛간장을 구입해 왔는데 생각보다 맛이 좋아서 선물하기에도 괜찮았어요. 히나고텐은 본관과 별관이 따로 있는데 별관에서만 먹을 수 있는 간장 아이스크림이 있다고 해서 별관에 들렀어요. 간장 아이스크림의 가격은 한 개에 400엔이고 특유의 짭조름함이 약간 느껴지는데 단맛과 짠맛의 조화가 굉장히 맛있었어요. 후쿠오카 근교의 작은 소도시인 히타이지만 히타에서는 불꽃축제를 비롯한 여러가지 행사들을 운영하고 있다고 해요.
마침 벚꽃 시즌이라 저희가 방문했던 카메야마 공원에서도 작은 벚꽃 축제를 하고 있어서 편의점에서 사온 간단한 간식거리와 함께 벚꽃 피크닉을 즐겼어요. 벚꽃 시즌이 아니어도 너무 좋은 공원이니 히타에서 피크닉을 즐길 좋은 공원을 찾으신다면 카메야마 공원을 들러보시길 바랍니다. 히타에서 야끼소바가 유명하다는 사실은 관광객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 편인데요. 현지인들은 야끼소바만큼이나 히타 짬뽕을 많이 찾는다고 해요. 히타역 바로 옆에 있는 타카라야는 아주 다양한 메뉴를 맛볼 수 있는 식당인데 야끼소바와 히타 짬뽕을 모두 맛볼 수 있는 곳이라서 이곳을 방문했어요. 히타식 야끼소바는 한국에서 먹어본 맛과 비슷했지만 조금 다른 점은 설익은 듯한 면의 식감이 조금 낯설게 느껴질 수 있다는 점이에요. 히타 짬뽕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백짬뽕과 비슷한 비주얼이었는데 불향과 숙주향이 가득하고 국물이 개운해서 한국인들이 정말 좋아할 것 같은 맛이었어요. 저희 취향에는 면보다 야채를 듬뿍 넣어주는 것도 너무 좋더라고요. 히타 짬뽕과 야끼소바 모두 간이 약간 센 편이라 맥주와 정말 잘 어울렸으니 히타 짬뽕을 드실 분들은 맥주를 꼭 함께 드셔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일본 여행을 가면 꼭 들렀다 온다는 돈키호테 다들 아시나요? 히타에는 돈키호테와 비슷한 드럭스토어 모리가 히타역 근처에 있어요. 돈키호테에 있는 물품들이 드럭스토어 모리에도 거의 대부분 있는 편이고 면세도 가능합니다. 히타역 근처에 있는 드럭스토어 모리는 오전 10시부터 자정까지 운영하기 때문에 늦은 시간에도 필요한 물품을 구매할 수 있어요. 우키하에서 걸어다녔던 마을의 고요한 분위기도 너무 좋았고 히타에서 2박을 머무는 동안 이용했던 온천 숙소도 부모님을 모시고 가고 싶을 정도로 정말 좋았어요. 후쿠오카 시내와 가까워서 이동하기도 편했고 잔잔함 속에 숨어있는 진짜 매력들을 찾는 재미가 있었던 후쿠오카 근교 소도시 여행. 색다른 일본 여행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처럼 소도시 여행을 떠나보시는 건 어떠신가요? 그럼 우리는 또 다른 여행지에서 만나요.